안녕하세요. 헐러의 임장 챌린지 시즌2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광진구 그리고 동작구 이렇게 두 곳 진행하고요. 서울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서울 잘 발로 밟고 계신가요? 자, 이번 주는 보시면 여기는 광진구 학원가 모습이에요. 광진구 중에서도 광장동의 학원가입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했었는데 이제 다녀왔습니다. 광진구는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자양동, 구이동, 광장동이 그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동대교부터 시작해서 영동대교를 건너면 영동대교 이남은 청담동이고 영동대교를 건너면 좌측은 성동구의 성수동, 우측편으로는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양동부터 시작해서 자양동, 그리고 우측편으로 구이동, 그리고 광장동, 이렇게 자양동, 구이동, 광장동 세 개의 핵심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뒤쪽으로는요, 중곡동, 그리고 능동, 군자동 이렇게 다양한 행정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광진구의 주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양, 구이, 광장동이 핵심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이남 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곳들이 아래쪽으로는 청담동과 그리고 구이동과 광장동 맞은편으로는 잠실, 그리고 여기는 석촌동, 그리고 워커힐 쪽에서는 강동구, 이렇게 해서 강북권역의 서울시 쪽에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그런 동이죠. 그래서 자구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주거 벨트가 이렇게 한강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성동구 우측편에 입지해 있고 한강변에 입지해 있는데 그 위상이 성동구와 비교해서는 또 다르죠.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저희 한장지도 어떤 그 컬러의 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 그레이톤은 10년 이상 차 되는 기축단지들, 그리고 빨간색은 30년 이상 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구역들, 단지들, 그리고 파란색은 신축단지입니다. 근데 자구강 쪽에서 한강변 쪽에서 신축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렇죠?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여서 한강변 메인축에 신축 아파트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살짝 떨어지는 거죠. 보시면 자양동, 저희는 일단 그 루트를 일단 보시면 광나루역에서 광장동에서 시작합니다. 광장동에서 시작해서 이제 구이동, 그리고 자양동, 광나루 쪽에서 광장, 구이, 자양 쪽으로 루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5호선 광나루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광나루역 3번 출구에서 광장동의 향후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이 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극동 1, 2차 재건축 단지죠. 그렇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이고 1차 예비안전진단, 그러니까 예비안전진단 통과했고 2차로 정밀안전진단을 2차 정안진을 신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2차 정안진이 통과되어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입니다. 재건축 극동 1, 2차가 5호선 광나루역을 끼고 있고요. 5호선 광나루역은 종로, 강화문의 CBD 라인을 수월하게 한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CBD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광장동은 무엇보다 서울의 핵심 3대 학원가 외에 송파구에서는 방위학원가,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광장동에 학원가가 있는데 학군지 지역으로서 좀 소규모의 학군지 지역으로서 인기가 있는 나름 알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동 쪽에 광남 학군, 양진 학군 쪽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광남 쪽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한 98% 그리고 양진에서는 한 94% 이렇게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학교가 광장동에서 가장 최선호하는 학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장극동의 재건축 단지들을 지나서 광장극동 단지들을 지나고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는 광장 현대아파트, 광장동이 현대아파트, 현대건설에서 다 수주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의 사원,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사원 아파트까지 광장동에 있었을 정도로 광장동을 주름잡았던 곳입니다. 반포 같은 경우에는 한신공영, 그리고 광장동은 현대,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뭔가 메인 주류 건설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하고 많이 지었다. 자, 광장국동 1, 2차를 지나고 맞은편에 광장 10단지, 11단지 이렇게 지나는데 위쪽으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축 단지죠. 가장 신축, 물론 10년 차가 넘었는데 이 광장동 내에서는 가장 신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축이라는 것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 요 광장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송도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서는 6년 8년 차만 되어도 좀 기축이다라고 하는데 광장동 내에서는 광장 힐스테이트 2012년에 입주한 광장 힐스테이트가 가장 신축이다. 이 단지 내에서 힐스테이트의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독보적으로 높았다. 전고점이 21억이에요. 21억이어서 마포의 어지간한 신축 단지들 보다 전고점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옆쪽에 광장 현대 11차가 있는데 이 11차는 이쪽으로 그 현대 힐스테이트도 그렇고요. 양진학군을 이용을 합니다. 배정이 되는데 광장 현대 아파트 11차는 지도만으로 보면은 여기가 왜 힐스테이트 이 단지 이 여기서 독보적인 신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지 전고점이 20억이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층의 저층 단지인데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가 아닌데 20년 차가 되는 단지인데 5층으로 지었죠. 약간 뭔가 테라스하우스의 느낌이 나는 저층에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한 그렇지만 웰메이드 아파트, 잘 만들어진 아파트, 지분을 많이 깔고 있는 현대 홈타운을 이제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뒤쪽으로 초등학교, 양진 초등학교 쪽 끼고 힐스테이트와 현대 11단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루트는요 유동적으로 하셔도 돼요. 극동 아파트를 살짝 보시고 싶으시다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 아파트, 현대 상록타워, 그리고 현대 8차, 3차 이런 단지들을 보시고 싶으면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큰 길가 쪽으로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지 내 상가에 그 부동산 그리고 대로변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부동산을 한 번 정도 들르셔서 광장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나루역에서 광장극동 보고 힐스테이트와 11차, 8차, 3차를 보고 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시면서 단지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대로변으로 가시면 요쪽이 학원가예요. 요쪽 광장 자이 아파트
아파트,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들을 지나면 요 사거리가 학원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학원가를 이제 거슬러서 내려오시면 구의 현대 2차 그리고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이 올림픽대교를 지나는 요 대로변의 좌측편에 이제 학군 배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군을 이쪽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군함 학군이죠. 군함 학군으로 배정을 받는데 물론 뭐 고등학교 학군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내려와서 보시면은 뭐 프라임 아파트 강변역을 바로 끼고 있는 여기가 테크노마트 있고요. 강변역을 바로 끼고 있는 굉장히 뭐 인기 있는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단지죠. 근데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빽빽하기는 한데 이 현대 프라임 아파트의 2호선 교통 편의성이 있는 그런 단지이고요. 현대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변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서 이제 구이동입니다. 광장동이 아니라 구이동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광장동도 그렇고요. 구이동도 그렇고 어떤 쇼핑 인프라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뭔가 유흥가도 없고 그다음에 쇼핑할 것들도 없고 해서 USR도 없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주어져 있는 거죠. 마치 여기가 일원동 그다음에 과천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USR이 없는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뭐 그런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지로서의 정주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이동은 느낌이 또 다르죠. 구이동은 학군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어떤 2호선 라인의 편안함 그리고 뭐 CBD나 그다음에 GBD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선호하는 그런 곳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크노마트이고요. 테크노마트 9층에 올라가면 뷰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따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잠실과 강동, 이제 강남권역 쪽을 좀 조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있고 이 동서울 터미널은 이제 현대화 사업들을 하죠. 그래서 지하층으로 동서울 터미널을 넣고 그리고 위쪽 편으로는 신세계에서 스타필드를 이제 조성을 하면서 업무 복합 시설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에도 엔터식스라는 어떤 상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막 유동인구가 많은 것들은 아니고요. 그 엔터식스 상권 위쪽으로는 테크노마트가 아직도 영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오프 상권, 워킹 손님을 위한 상권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거점이 되는 뭐 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크노마트, 동서울 터미널 여기가 이제 상권의 핵심이다. 그리고 상권은 이제 건대 입구 쪽으로 또 있죠. 강변역 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상복합 업무 그리고 청사, 종합청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착공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이 기존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광진구청의 어떤 청사 자체가 좀 오래되고 낡고 좀 외진 곳에 있는 느낌이어서 이 구의역을 끼고 광진구청과 이제 여러 가지 복합 행정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펜스 쳐진 모습들을 보시면 되고 구의역으로 갑니다. 구의역 쪽에서는 이제 구의역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요쪽 편으로 요쪽 편이 이렇게 반대로 강변역 가는 방향인데 어쨌든 요쪽 편으로 공사하는 모습들 여기가 이제 지상철이잖아요. 강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 잠실 나루에서부터 강변역 요쪽 건대 입구역 쪽이 지상철이에요. 지상철이기 때문에 이 구의역에서는 구의자양 재촉지구에 공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의역부터 건대 입구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제 볼 수 있는 뭔가 임장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낡은 다세대
지역들, 다가구 주택 지역들이어서 만약에 좀 발품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구의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한 정거장을 한 1.5km 되거든요. 한 정거장을 2호선은 자주 오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다시 걸어와야 돼서 이제 그냥 천천히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한정거장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날씨가 좋으시면 사부작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임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대고요. 건대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이제 캠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있었는데 이 입지가 좋아진 거죠. 2호선도 좋지만 7호선이 생기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었고, 요 상권이 굉장히 번화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의역에서 걸어오시다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건대의 스타시티라는 더샵 스타시티의 주상복합이 있죠. 편의 시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롯데백화점, 서점, 뭐 극장, 그다음에 건대병원, 이런 로데오 거리라든지 기타 다양한 복합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뭐 산책할 수 있는 것들, 좀 멀지만 걸어가면은 어린이대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뭐 한강 뚝섬공원까지 누릴 수 있는 이런 권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대 스타시티, 더샵 스타시티고요. 요 아래쪽으로 뭐 이마트, 백화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코스는 보시면 더샵 스타시티 플러스 우성 1, 2, 3차, 5, 6, 7차. 여기는 또 우성밭이에요. 우성 아파트가 이미 이제 보시면 30년 차가 넘은 88년에 지금 우성 1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30년 차가 넘은 단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고층 단지여서 1차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으로 포스코를 시공사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우성 1차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다. 쭉 가면은 1차 우성밭이에요. 1차부터 7차까지 만나실 수가 있고요. 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자양 7구역이라고 해서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인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서 아직 초기 단계의 재건축 구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죠. 단독주택이나 넓게 땅을 깐 곳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정신분들도 그렇고 서울시 관계자도 그렇고,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을 바로 끼고 있는데 이제 강변북로로 조금 이렇게 차단되어 있고, 이제 토끼굴 이제 한두 개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단지들을 지나서 오시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양 사동 신통 기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자양 신통 1, 2구역, 자양 사동의 신통기획 구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브리핑을 한 군데 받았었는데, 사실상 그 부동산 소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시기도 하고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원룸이 초기 투자 금액이 전세를 꼈을 때 3억대. 근데 신통기획은 아시는 것처럼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낄 수가 없습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원룸 매물 자체가 4.5억, 5억 이렇게 되고, 투룸이면은 5억 5천, 7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의 분위기가 아주 막 무르익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투룸 빌라 매매가가 7억 그 이상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지금 7월에 입주하는 자양 1구역을 재건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동대교인데, 영동대교 지나면은 이렇게 좌측으로는 성수전략 정비구역 1, 2, 3, 4, 여기가 4구역이죠. 4구역을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동측에 성전 동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양 4구역도 마찬가지죠. 자양 4구역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된다면 성수전략 정비구역의 연장선에 있는 굉장히 좋은 구역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성수전략 정비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양 사동 신통기획구역도 그렇고 아주 초기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동대교를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PH 129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의 그 250억 뭐 펜트하우스를 실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뭐 그런 곳이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청담 삼익 아파트라든지 청담 자이 이런 단지들, 네임드 단지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한강변을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좋은 구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변 정비는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성수동의 기운을 잔뜩 느낄 수 있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분양가는 1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현재 호가로는 20억 이상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높은 곳이죠. 이렇게 해서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건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광나루역에서 시작해서 광장동의 학군지의 분위기 그리고 시세와 전세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구이동으로 내려오셔서 2호선 라인의 어떤 편의성과 기축단지지만 가성비 단지라는 걸 좀 광장동에 비해서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고요. 광진구의 가장 핵심 개발축이 여기 있죠. 동서울 종합터미널과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넘어오셔서 자양동의 기축단지들의 어떤 이런 전세와 그 다음에 매매가 현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통기획과 그리고 신축 아파트 모아타운 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 광진구 전체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애프터눈님의 시세와 전세가 그리고 최고가 담겨 있는 보기 좋은 지도가 제공이 되고요. 이거는 제 브리핑 자료에는 일단은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고 브리핑 자료에는 빼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해상도가 낮아서 애프터눈님하고 내행님께서 이거 파일로 다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임장하실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나루역 바로 앞쪽에 있는 광진구의 재건축 대장 단지인 광장 극동 1, 2차 단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헬스테이트 바로 앞에 광남학군을 나타내는 표지판, 그다음 학원가 그리고 여기는 현대 11단지, 11차 단지고요. 이렇게 지하 창고까지 제공이 1층 지하 창고까지 제공이 되는 그래서 필로티가 있어서 2층부터 시작되는데 굉장히 4층, 5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예쁜 단지입니다. 토지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는 그런 곳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양동 쪽에서는 이런 우성단지가 1단지부터 7단지까지 펼쳐집니다. 자, 여기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행정타운과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1 촉진구역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쪽 구역은 아직은 진행이 철거된 상태에서 많이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롯데캐슬 자양 1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한창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는 테크노마트 9층에 보면 위쪽에 전망대를 가실 수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나 올라가실 수 있는 거고 테크노마트 강변역에서 올라가시면 지하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이제 잠실과 아파트 이름 맞추기 하시면 좋거든요. 좌측 저쪽 강동구부터 그리고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남양주 구리 그다음에 풍납동
아산병원, 파크리오, 그 다음에 잠실의 장미아파트 업무지구, 롯데타워, 5단지, 잠실 5단지, 엘리트레파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실철교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광진구의 맛집과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하셔서 임장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는 광장 힐스테이트고요. 광장 힐스테이트가 2012년으로 가장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포보다 비싼가? 왜 여기가 기축단지인데 마포의 신축보다 비싼지에 대해서 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장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1억이었고 최근에 이제 매매가가 한 19억 이상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학군지 내에서 독보적인 선호하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축밭에 선호되는 단지, 대치동의 레데펠 같은 그런 느낌의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장동은 여기까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방을 실시하려고 라방을 좀 이제 준비했었는데 조금 시스템상으로 살짝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임장 하시길 바라요.